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서초구 밍글스에 다녀왔습니다. 밍글스는 한식을 주제로 한 파인다이닝 식당이고요. 현재 미슐랭 투스타에 랭크되어 있고 영국 한 매체에서 집계한 아시안 식당 순위 13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이는 국내 식당 중에서는 가장 높은 편이라고 하네요. 이날은 제 생일이었고 너무 가보고 싶은 식당이었는데 같이 간 일행이 이런 좋은 곳을 예약해줘서 덕분에 좋은 경험 하고 왔습니다. 입구에서 반 계단 정도 올라가게 되면 식당 건물로 진입할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 2층을 누르시면 식당 내부에 도착합니다. 식당 내부에 진입하면 서버분께서 친절하게 자리로 안내를 해주시고 조금 기다리고 있다 보면 진행되는 코스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계속 비가 내려서 하늘이 좀 우중충했는데 이날 마침 점심쯤에는 하늘이 맑게 개어서 저렇게 시원한 통창으로 햇빛을 느끼면서 식사하니까 내부 자연 조명 분위기도 더 좋고 기분도 좋더라고요. 이날 저희 말고 다른 손님들도 좀 있고 서버분들 얼굴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영상 곳곳에 블러 처리를 했는데요. 보시기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을 주제로 한 파인다이닝이다 보니 내부 인테리어의 소품들, 도자기나 가구들이 모던하면서도 한국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되게 고급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잠깐 양해를 구하고 전체적인 느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빠르게 한번 둘러봤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톤이 우드톤이다 보니 좀 편안하게 차분해지는 감이 있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저 길게 이어지는 통창 속에 담겨진 나무들과 자연 조명들이 식당 내부의 우드톤과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자, 오늘의 코스 메뉴입니다. 에피타이저부터 마무리까지 총 8번의 한식을 재해석한 요리들이 진행되고요. 식사 후에는 3번 정도 나눠서 역시 한식을 재해석한 디저트가 서빙되고 이후 가볍게 차 한잔 하면서 마무리되는 코스입니다. 첫 에피타이저로 2가지 메뉴가 나왔습니다. 저희 첫 맞이 음식을 2가지 준비해드렸고요. 먼저 드실 건 앞쪽에 보이시는 이북식 인절미입니다. 안쪽으로는 감자 넣어서 준비해드렸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스프는 초당 옥수수 콩국, 위쪽으로 옥수수 콩과 트러플, 소금 올려드렸고요. 떡 한 입에 드신 다음에 스푼 사용하셔서 안쪽에 들어있는 옥수수 버무리와 함께 떠서 드시는 것을 맛있게 드세요. 에피타이저는 감자로 만든 이북식 인절미와 블랙 트러플이 들어간 초당 옥수수 콩국 이렇게 2가지가 나왔는데요. 일단 에피타이저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자로 만든 인절미 같은 경우 많이 달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고 담백했으며 겉면에 묻어진 고물에서 은은한 짠맛이 느껴질 때쯤 안쪽에 있는 고소한 감자떡의 담백함이 입안에서 없어질 때까지 부드럽게 씹혀주더군요. 에피타이저의 완성도가 굉장히 수준 높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저 초당 옥수수 콩국인데요. 먹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고급스러운 맛이 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저 콩국 스프에서는 콩맛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짭짤하고 고소하긴 한데 콩의 비린맛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부드럽고 크리미한 담백한 두유를 휘핑 쳐서 스프로 먹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스프 안에는 옥수수로 만든 버무리들이 들어있는데 마치 버블티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알갱이들 같은 쫀득한 떡의 식감이 느껴지고 씹고 있다 보면 마지막에 블랙 트러플의 진한 풍미와 약하게 느껴지는 산미의 조합, 이게 전반적으로 재료들의 조합과 맛의 디테일함이 하나씩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던 메뉴였습니다. 저한테는 모든 메뉴들 중에 에피타이저의 만족도가 가장 좋았던 편인데요. 고소한 스프의 맛과 감칠맛을 올려주는 소금의 터치, 재밌게 씹히는 버무리의 쫀득한 식감, 그리고 진하게 눌러주는 블랙 트러플, 마지막 입안에 남아있는 약한 산미, 전체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이쯤 되니 미슐랭 3스타의 맛이 궁금해집니다. 이어서 다음 요리입니다. 이번에는 3가지 해산물 요리 준비했습니다. 먼저 드실 건 아래쪽에 2가지 회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오른쪽 민어회고요. 매실 된장에 버무려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왼쪽에 전갱이회, 안쪽에 묵은지를 채워 넣어서 준비해드렸고요. 마지막은 제주산 금태 튀김이고요.
회로 감싸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순서로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가지 제철 해산물인데 먼저 민어와 정갱이 회가 나왔고 제주산 금태를 튀겨낸 감태마리가 나왔습니다. 먼저 민어부터 먹었는데 매실 된장 소스에 민어를 버무려서 나왔고 된장 소스가 적당한 염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매실의 상큼함이 약하게 느껴지면서 개운하게 마무리해주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단 맛이 그리 뛰어나거나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았고요. 다음은 정갱이. 개인적으로는 오늘 가장 별로였던 요리입니다. 우선 우리 둘 다 먹자마자 조금 비린 맛이 올라왔고요. 차갑게 느껴졌던 민어와는 다르게 온도가 조금 미지근한 것 같기도 해서 이건 좀 더 차가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 외국인 손님들도 많이 보이던데 외국인들이 먹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은 제주산 금태를 튀겨서 감태에 말아서 나왔는데 이거 맛있게 먹었습니다. 바삭하게 튀겨진 금태의 식감이 무척 좋았고 따뜻한 온도에서 느껴지는 적당한 지방감도 괜찮았고 감태의 쌉싸름이 입안에 남아있는 기름진 부분을 기분 좋게 마무리해줘서 너무 좋더라고요. 서비스 측면에서도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요리를 마칠 때마다 다음 요리를 위해서 저렇게 사용했던 식기들을 교체해 줍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코스를 진행하는 대다수의 곳들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슐랭 2스타 출신이 하는 곳들도 이렇게 사용한 포크나 나이프 교체해주지 않고 그냥 진행하는 곳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이제 준비해드린 건 애호박 나물 타르트입니다. 왼편에 있는 타르트가 아래쪽부터 쌀로 만든 증편, 아이올리 소스에 버무린 단새우, 애호박 나물을 넣고요. 드시기 편하게 가운데 슬라이스해서 이제 두 조각에 나눠 준비해봤습니다. 오른편에는 새우 머리튀김과 함께 꿀과 들기름에 버무린 참외 같이 준비해봤습니다. 드실 땐 왼쪽에 있는 타르트 먼저 드시고요. 다른 건 순서 상관없이 편하게 즐겨주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저렇게 코스가 진행될 때마다 서버분들이 음식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디테일한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셔서 좋았고 어떤 순서로 먹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알려주시니 그 만족도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틈틈이 사용했던 식기를 교체해주고 코스가 진행될 때마다 음식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받고 중간중간 부족한 건 없는지 체크해주시고 이런 것들의 만족도가 식사 내내 유지되다 보니 오랜만에 돈값하는 제대로 된 식당이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애호박 나물 타르트와 단새우 머리튀김, 들기름에 버무린 참외가 나왔고 먼저 애호박 나물 타르트부터 먹어봤는데요. 먼저 애호박 나물 타르트는 비주얼적인 만족도는 상당한데 막상 맛을 보면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았고 새우젓에 버무린 익숙한 애호박 나물의 맛이었던 것 같고 조금 짭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증편의 식감이 개인적으로는 애호박 나물과 조금 따로 노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증편의 스펀지 같은 식감이 오히려 애호박 나물의 맛을 집중하는데 조금 방해하는 거 아닌가라는 인상이었고 타르트라는 이름이 조금 억지스럽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 역시 외국인들이 즐기기에는 조금 난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단새우 머리튀김인데요. 이거 무난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굉장히 크리스피했고 씹을수록 고소했고요. 그런데 고소한 맛을 느끼기에는 너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 같아서 심플하긴 한데 한두 개 정도 더 나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 참외가 예상외로 마무리로 좋았는데요. 참외를 들기름에 버무리니 참외의 단맛과 들기름 향이 어우러져서 감칠맛이 더 올라오는 느낌인데 이거 맛있더라고요. 하나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밍글링 팥 디시 준비해드릴 건데 다양한 재료 넣어서 관광식처럼 준비해드리고 있어서 재료 뭐가 들어갔는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이쪽에 보이시는 재료들이 기본적으로 육수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들입니다. 멸치, 조개, 생선뼈, 칡 이용해서 육수 사용하고 있고요. 가운데 보이시는 두 줄이 가니쉬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들입니다. 해삼, 새우, 전복, 한우, 연근이랑 모래버섯, 배추이고요. 가장 오른쪽으로 검정 색깔로 길게 보이시는 건 말린 도토리묵입니다.
제가 재료 넣어서 준비해드리고 있어서 천천히 보시라고 준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밍글링 팥. 식당 이름처럼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조화롭게 잘 섞어서 우려냈는데 딱 봐도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 국물 요리입니다. 저렇게 어떤 재료들을 넣고 만들었는지 천천히 볼 수 있게 원재료들을 함께 가져와서 보여주는데 시각적인 만족도도 있으면서 마침내 요리가 나왔을 때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이 초복이었는데 더운 여름에 무척 잘 어울리는 보양식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국물에서 한약에 쓰이는 약재나 향신료 같은 맛들이 느껴지기도 해서 혹시 향신료 같은 약재를 사용하셨는지 여쭤봤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 하시네요. 멸치, 조개, 생선뼈, 칡 이런 것들로 국물을 우려내고 가니쉬로 도토리묵, 한우도가니, 해삼, 전복, 표고 같은 것들로 들어가다 보니 오히려 한국의 국물 요리보다는 중식의 불도장 쪽에 좀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깊게 잘 우려낸 것 같아서 국물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꽤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요리입니다. 네, 저 이번에는 제주산 병어구이 준비해드렸습니다. 부어드린 소스는 찹쌀 죽에다가 삭힌 청양고추 피클 조금 넣어가지고 약간 매콤하게 만들어드렸고요. 위에는 캐비어 어란, 앞쪽에 파프리카 장아찌 함께 준비해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다음은 제주산 병어구이입니다. 찹쌀로 만든 보풀하기죽 위에 병어를 바삭하게 구워냈고 그 위에 캐비어와 어란을 올려서 마무리했는데 전반적으로 간이 좀 세지 않았나 싶은 요리였는데요. 찹쌀로 만든 죽 자체의 간도 좀 짭짤하게 느껴졌고 그 위에 바삭한 병어구이도 간이 좀 되어 있는 데다가 짭짤한 어란까지 올려져 있다 보니 다 먹고 나서도 입에 짱기가 가시지 않아서 계속해서 물을 찾게 된 그런 요리였던 것 같아요. 요리 자체의 비주얼이나 맛은 나쁘지 않았지만 이건 역시 그렇게 기억에 남았던 요리는 아니었고 개인적으로는 어란이 뜨거운 죽과 만나면서 마지막에 조금 비릿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밍글스의 요리 후기들을 검색하다 보니 캐비어와 트러플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 것 같은데 실제로도 트러플이나 캐비어 비중이 좀 되더라고요. 좋은 재료들을 아낌없이 쓰는 것 같아서 좋긴 한데 이날 저 캐비어로 만든 어라는 이 음식과는 조금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요리입니다. 네, 이번 요리는 대게 리조또 올립니다. 리조또는 찹쌀과 들깨, 참기름, 그리고 깻잎을 이용해 만들고요. 위쪽으로 말린 토마토와 대게 다리살, 캐비어 함께 올렸습니다. 위쪽에는 이번 디시에 사용한 재료들이고요. 맛있게 드세요. 다음은 대게로 만든 리조또입니다. 이거 맛있게 잘 먹었어요. 찹쌀로 만든 리조또의 끈적한 질감이나 식감도 괜찮았고 참기름을 사용하다 보니 입안에 고소한 맛이 맴돌아서 좋았고 대게 다리살도 부드럽고 맛있었는데 특히 저 마지막에 약간 시큼하게 올라오는 캐비어 터치가 리조또를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는 것 같아서 정말 세심하게 신경 쓴 티가 나더라고요. 아마 이 음식은 외국인들이 먹었을 때 굉장히 만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찹쌀과 참기름의 조합, 그리고 대게살 뒤에 캐비어 마무리까지 외국인들에게 한식이 좀 더 고급스럽게 기억될 수 있는 좋은 포지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있었다면 이 음식도 저한테는 조금 짜게 느껴졌는데요. 앞서 나온 음식을 짜게 먹어서 그런지 혀가 좀 얼얼해진 상태였고 연달아서 간이 센 음식을 먹다 보니 물을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조금 짜게 먹는 외국인들 입맛에는 오히려 잘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외국인들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영상 후반부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저 치킨 룰라드 준비했습니다. 무항생채 닭 안쪽으로 버섯 이용한 소세지 들어가고요. 반대편에 두 가지 호박 요리입니다. 위쪽에 호박 장아찌, 아래쪽으로는 호박꽃 이용한 만두인데 안쪽에 닭이랑 인삼으로 채웠어요. 호박꽃 밑에 있는 소스는 잣이랑 참깨 이용한 소스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어서 치킨 룰라드가 나왔습니다. 이 메뉴는 가치관 일행과 맛평가에 있어 호불호가 좀 나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호박꽃을 이용한 요리가 괜찮았으나 일행은 좀 어려웠던 맛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서버분의 음식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촬영에 집중하다 보니
먹는 순서를 듣지 못했던 것 같아서 그냥 순서에 관계없이 먹었습니다만 집에 와서 편집하면서 서버분의 설명을 다시 들어보니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안내가 빠져 있더라고요.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영상 보시다 보면 제가 저 롤라드에 하얀 소스를 찍어서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잣과 참깨로 만든 저 하얀 소스에는 롤라드가 굉장히 어울리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함을 감지하고 그냥 오른쪽에 있는 흑초 소스에 다시 찍어 먹기는 했는데 영상을 다시 보면서 그제서야 제가 잘못된 방법으로 먹었던 걸 깨달았네요. 플레이팅으로 각각의 음식을 따로 구분해둔 셰프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했던 제 잘못도 있지만 좋은 음식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서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불만이었던 건 저 롤라드를 서버분께서 설명하실 때 소세지라고 표현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롤라드가 전혀 소세지스럽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저 저 빨갛게 졸인 레드와인 소스와 유사한 흑초 소스의 맛만 기억이 납니다. 식사를 하는 저 당시에도 가장 밋밋하게 느껴졌던 음식으로 기억했던 것 같아요. 고기의 식감이 닭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소세지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오히려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음식을 이해하려 노력해봤으나 제게는 좀 어렵게 느껴졌던 요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호박꽃을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구나 신선하게 느껴지긴 했는데 사실 재료의 맛 자체도 어디선가 경험해봤을 법한 익숙한 맛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날 가장 아쉽게 느껴졌던 요리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인 디쉬인 한우 구이와 한돈으로 만든 순대가 나왔습니다. 메인 디시 한우와 한도 준비해드렸습니다. 먼저 드실 건 옆쪽에 보이시는 순댓국지이고요. 고드레 나물과 찹쌀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한우는 왼쪽으로 안심 구이, 오른쪽으로 보이시는 건 등심 구이이고요. 위쪽에 보이시는 마전과 위쪽에 함께 준비해드린 청도국수와 김치 곁들여 드시면 맛있게 드세요. 먼저 한돈으로 만든 순댓꼬치부터 먹어봤고요. 저는 오히려 이 순대가 조금 더 소세지스럽게 다가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담백한 섭산적이나 떡갈비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드럽게 씹히면서 순대의 잡내나 비릿한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외국인들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재해석한 것 같아 좋더라고요. 그리고 메인 디쉬인 한우구이 부드럽게 잘 구워냈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특별하게 다가오진 않았던 게 등심 쪽은 우리에게 익숙한 양념갈비와 비슷한 느낌이고 안심 쪽은 양념이 없어 굉장히 담백하면서 따뜻한 육즙을 적당히 머금고 있는데 씹는 순간 입안에서 녹아 없어질 것처럼 부드럽게 잘 구워낸 안심 구이입니다. 고기 자체는 어지간한 스테이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훌륭하게 잘 구워냈으나 맛 자체로 보면 그렇게 특별하게 다가오진 않았고요. 의외로 가장 좋았던 게 저 마전인데요. 밍글스에서 저 마전을 서여 향병이라고 부르더군요. 서여 향병이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예전부터 내려오던 궁중 음식이고 마를 한자로 서여라 부르고 향병은 향기로운 떡, 즉 마로 만든 향기로운 떡이라는 의미인데 밍글스식으로 재해석한 서여 향병, 이날 개인적으로는 에피타이저 다음으로 가장 좋았던 메뉴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쫀득한 감자전과 비슷한 식감으로 느껴졌는데 마 자체가 머금고 있는 특유의 끈적끈적함이 약하게 남아있는데 그게 또 부담스럽지 않게 기분 좋은 식감으로 다가오고 마의 겉면에는 전분을 묻혀 튀겨냈는지 크리스피하면서도 조금 달달하게 느껴지는 저 겉면의 소스와 고명의 조합이 꽤 맛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밍글스의 일부 요리에서 와 정말 고급스러운 맛이다 라고 느껴졌던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무튼 저에게는 이 마전이 고기보다 더 임팩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호박을 이용해서 장아찌를 만든 것처럼 천도복숭아로 김치를 만든 것도 꽤 신선하게 다가왔는데 둘 다 모두 익힘 정도는 보통 이상으로 시큼한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 익힘 정도가 외국인들이 먹기엔 다소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김치를 좋아하는 외국인 친척이 있는데 주로 겉절이 같은 걸 좋아하고 신김치류는 질색을 하더라고요. 암튼 메인 디쉬가 전반적으로 특별하게 다가오진 않았지만 요리들의 퀄리티는 확실히 보통 이상으로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리는 끝났고 세 가지 디저트가 나올 순서입니다. 네, 저희 첫 번째 디저트로 비빔밥 디저트입니다. 이게 진짜 비빔밥은 아니고요. 간장 비빔밥에서 영감을 얻은 디저트예요. 아이스크림 자체를 쌀로 만든 아이스크림에다가 아래쪽에는 찹쌀 튀밥, 찹쌀 푸딩, 양옆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허브를 같이 나무들처럼 올려드렸고요. 위에 노란색 오일은 참기름이에요. 그다음에 가운데는 셰프가 직접 만든 간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식 달고짠, 단짠이죠. 한국식 단짠을 한번 표현을 해드려봤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다음은 이어서 세 가지 디저트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간장 비빔밥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었다는 비빔밥 아이스크림이고 참 재미난 발상이고 맛있어서 감탄을 하며 먹었던 디저트입니다. 우선 저 쌀로 만들었다는 아이스크림의 질감이나 온도, 찰기 정말 완벽한 수준이라 생각했고 밑에 깔려진 찹쌀 푸딩, 찹쌀 튀밥과의 조화도 훌륭했으며 아이스크림의 참기름과 간장과의 조합이 예상 외로 너무나 잘 어울려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메뉴였던 것 같아요. 한식의 재료들이 이런 식으로도 재해석될 수 있구나라는 셰프의 센스에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메뉴였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에피타이저들과 함께 마전, 그 다음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메뉴였고 요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디저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드는 거는 이제 살구 이용한 디저트 아이스크림 자체를 살구 소르베랑 깻잎 아이스크림을 섞어서 조금 더 상큼하게 시원하게 주문을 해드렸고 옆에는 살구 시럽에 절인 브리오슈 살구 콤포트 그 위에 이제 살구 크림 이용해서 샌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장트리오는 아래쪽에 된장으로 만든 크렘브렐레 위에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위스키 폼 올려드렸는데 중간에 간장에 졸인 피칸과 위에는 고추장 파우더 뿌려서 총 3가지 장이 들어있는 저희 시그니처 디저트 중에 하나예요. 드실 때는 너무 섞어서 드시는 것보다 아래쪽에 크렘브렐레까지 스푼으로 깊게 떠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다음으로 이어서 살구 바닐라 소르베와 함께 나온 깻잎 아이스크림 그리고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장트리오 아이스크림인데요. 개인적으로 살구 소르베와 깻잎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윙글스 디저트 중에서 가장 아쉬웠던 메뉴인데 아마도 깻잎 맛과 향을 싫어하는 외국인들을 고려해서 그런지 깻잎 아이스크림이라지만 깻잎 맛은 거의 느낄 수 없어 좀 실망스러웠고 살구맛 소르베 같은 경우에도 앞서 단짠스러운 비빔밥 아이스크림을 먹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자극적인 맛들에 혀가 좀 얼얼한 상태여서 그런지 사실 살구 맛도 잘 느낄 수 없었습니다. 상큼한 쪽인 건 맞는데 살구 쪽과 가까운 맛인가 라고 묻는다면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차갑고 상큼한 살구 아이스크림이 결국 또 달디단 아이스크림과 중복이 되는지라 온전하게 맛을 느끼기에는 제 혀가 좀 둔하고 지쳐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드디어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라는 장트리오 아이스크림인데요. 깻잎 아이스크림을 빠르게 먹고 나서 바로 장트리오 아이스크림을 맛보긴 했는데 이미 아이스크림이 조금 녹은 상태라 약간 녹아버린 질감이 조금 아쉬웠고 시그니처 메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기대를 했는데 앞서 같은 이유로 결국 또 같은 아이스크림 쪽이라 사실 당 수치가 조금 높은 제 입장에서는 세 가지의 각기 다른 달달한 아이스크림을 연달아 먹는 게 좀 힘들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는 미각이 좀 피곤해졌다는 느낌을 받아서 집중력이 확 떨어졌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는데 그래도 시그니처 메뉴를 제대로 좀 집중해서 느끼고 싶다는 마음에 입안을 물로 여러 번 헹궈내고 다시 맛을 봤습니다. 장트리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평범하지 않고 뛰어난 수준의 디저트인 건 분명하라 느꼈는데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위에 뿌려진 고추장 파우더가 은근히 매콤하게 느껴지는데 조금 매콤한 맛이 올라올 때쯤 금세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부드럽고 달달한 맛이 입안을 기분 좋게 감싸주고 그리고 마지막엔 간장 피칸의 짭짤한 맛이 마무리를 해주면서 매콤달콤 짭짤함의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개인적으로는 매콤한 고추장 파우더가 아이스크림과 무척 잘 어울려서 신의 한 수라 생각됐습니다. 다만 고추장과 간장까지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
된장 쪽의 맛은 앞서 두 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좀 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분명히 장트리오 아이스크림도 흔하게 맛볼 수 없는 수준 높은 디저트라 생각되지만 오히려 밍글스의 시그니처 메뉴로는 비빔밥 아이스크림 쪽이 더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족도 역시 비빔밥 쪽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접하기에도 고추장과 된장보다는 참기름과 간장 쪽이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방문했던 날이 제 생일이기도 해서 셰프님께서 저렇게 생일 디저트를 따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디저트라 생각됐고 너무너무 맛있고 감사하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식당을 예약해준 제 일행분에게도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드디어 모든 식사와 디저트가 끝나고 마지막 티타임인데요. 커피와 홍차 둘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 마실 차를 선택하고 나면 간단한 한식 다과들을 내어줍니다. 사실 다과들의 맛 하나하나 나쁘지 않았고 앞서 나온 디저트들의 맛도 훌륭했는데 계속해서 단 음식들이 연달아 이어지다 보니 조금 후반부로 갈수록 피곤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식에 다른 좋은 맛들이 많이 있는 만큼 다양한 쪽으로도 밸런스가 분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밍글스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앞서 외국인 얘기들을 많이 언급드린 이유가 국내 고객보다는 한식을 접해보지 못한 외국인들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식당 층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인지하고 메인 타겟층을 외국인으로 잡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식을 재해석해 파인다이닝 서비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한식을 먹고 자란 우리 내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익숙한 맛들도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도 아니기 때문에 막상 방문했을 때 그 기대감이 깨질 수 있는 포인트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어느 정도 인지하시고 우리에게 익숙한 한식이 외국인들 입맛에 맞춰 이런 식으로도 재해석될 수 있구나라는 조금 너그러운 마인드로 방문하신다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식사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밍글스의 좋았던 점들입니다. 이제껏 경험해왔던 식당들과는 확실히 다른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좋았던 건 전반적으로 맛을 표현하는 데 있어 그 고급스러움의 표현력이 굉장히 수준 높게 느껴졌고 서버분들의 친절함, 음식에 대한 안내, 중간중간 불편한 건 없는지 체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국내 식당 중에서는 가히 최고 수준이라 느껴졌습니다. 제대로 존중받고 대접받는 느낌을 받았는데 사소한 것 같지만 내 돈을 내고 들어간 식당에서 이 정도의 서비스를 해준 곳이 과연 얼마나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별한 날 좋은 분과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싶다면 자신있게 밍글스 추천드리고요. 반대로 아쉬웠던 점은 파인다이닝 대다수가 이런 편이라 이해는 하지만 밍글스 역시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식사 코스 양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배부른 느낌은 받지 못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아쉬웠던 점은 파인다이닝 대다수가 이런 편이라 이해는 하지만 밍글스 역시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식사 코스 양이 적은 편이라 배부른 느낌은 받지 못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비싸고 고급스러운 파인다이닝에서도 개인 성향에 맞게 사전에 식사량 체크 같은 것도 좀 해서 그에 맞게 개인화가 돼서 서빙이 진행되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가격도 제각각 달라질 거라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쉬운 부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달고 짠 맛들이 지나치게 중첩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맛에 예민한 입장인지라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개인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개인 사비로 다녀온 밍글스 리뷰였습니다. 길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